자, 이제 5월, 6월, 7월, 뭐 8월까지 있다 치고요. 일단은 거의 봄하고 여름 시즌이죠. 자, 얼마 남지 않은 상반기 분양 물량하고 그 스케줄이 어떻게 잡혀져 있는지 일정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버랩스에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질의응답 있죠. 여기 질의응답은 에버랩스 밴드와 카페에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자, 유튜브에서 강의를 진행을 할 때 뭐 강의는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은 사람들이 이제 청약을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전체적인 흐름이 있죠. 그 일정 다음에 뭐가 나오고 이걸 가지고 감을 잡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요번에 여기다 청약을 넣게 되면은 다음에 더 좋은 게 나온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결론서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자면요, 부동산 공식 내가 지금까지 했던 방송 다 한번 살펴보세요. 항상 공식이 있잖아요. 뭐예요? 부동산에 내일은 없어요. 내일이 어딨어. 내일 가봐야 알지.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밀려지는 거예요. 지지역도 그렇지, 하남 포스코더샵 거기도, 시구역도 거기도 그렇지, 뭐 여의도 그렇지, 저기도 그렇지, 뭐 지금 뭐 게다가 LH 사건 터지지 뭐하지 하다 보니까 국책사업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것도 지금 다 안 되고 있는 마당에 뭐 동네에서 진행하고 하는 게 잘 스케줄 맞춰서 진행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사실 이 분양 일정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그 해당 건설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지만은 또 가서 보면은 갑자기 어느 날 없어져 있기도 하고, 뭐 확정 그랬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아주 뭐 어려워요. 저도 이제 뭐 우리 학원에서도 방송하고 직방에서도 방송하고 또 뭐 개인 방송도 하고 뭐 다른 데 여러 군데 나가서 방송을 하지만은 분양 일정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래도 나와 있는 대로 오늘 날짜로 해서 좀 한번 알아보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보고자 하는데, 서울 같은 경우를 먼저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우리 동네에서 이제 좀 더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 있거든요. 자, 장위 지역이죠. 장위.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19역이고 여기가 이제 4구역 해서 나와 있는데 입지 자체는 괜찮아요. 뭐 지하철역이 하나 앞에 있게 되면은 일단은 그래도 기본방은 하고 들어가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옛날에 뭐 석계역에도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여기 이 지역 일대에 여기가 조금 그래요. 예, 좀 빨리 재개발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날짜는 6월달까지로 해서 잡혀져는 있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 좀 밀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장위 4구역 나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죠. 근데 2840가구 정도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1331가구가 분양 일반 물량으로 해서 나오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반 정도에서 나온다 그러면 꽤 괜찮죠. 그리고 근데 임대가 좀 많아. 임대가 이제 484세대가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그렇게, 예, 저는 반댈세. 예, 임대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너무 많은 물량이 들어가고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신 분들이 좀 싫어하기도 하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어디까지나 부동산적인 관점에서만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거의 뭐 5984 기본 공식대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이제 4구역이죠. 장위 4구역. 그리고 이제 여기가 장위 10구역 들어가고, 여기가 아마 14구역일 거예요. 예, 여기 일대가 다 마찬가지예요. 뭐 다른 여기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뭐 다 바뀌어야 돼요. 여기가 원체 좀 오래되고 그래갖고. 근데 광운대 역세권 여기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서 나와 있는 게 조금 의미가 있죠. 예, 예전에 KTX가 여기서 뭐 출발을 하네 어쩌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노원역으로 해서 있었던 게 이제 창동역으로 해서 빠지고, 그 밑에 광운대역 요거랑 조금 연계돼서 여러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앞에 아파트 뭐를 사네 이제 이런 게 그때 투자하시는 사모님들한테는 여기가 일단 1순위 핫플레이스였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거리뷰 한번 내가 보여드릴게요. 뭐 차선 해봤자 뭐 양쪽 2차선 해서 4차선 짜리고 건물 자체가 높은 게 없어요. 요거는 조금 세리하게 만들어졌네. 하지만 뭐 높은 건물은 아니고, 이쪽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일단은 다, 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모습이. 물론 올겨울 거죠. 예, 그러니까 작년 겨울 거 20년 21년 시즌 그때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거 일단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게 동수가 그래도 이제 31개 정도까지 해서 나온다고 하니까 꽤 커요. 그리고 층수는 한 30층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2층이라고 하는데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요, 뭐 옛날 거 보고 와서 막 지적질하고 그러시는 분들 계시고 그러는데 참 의미 없는 일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19역 여기 같은 경우도 나와 있는 게 2004세대.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일반 분양분으로 해서 나가는 게 1495세대.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75% 이상이
일반 분양분으로 빠지기 때문에 진짜 알짜배기 좋은 물건, 로얄동 로얄층을 잡을 수 있는 건 이쪽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도 임대가 320개씩이나 있습니다. 꽤 많어 임대가. 자, 여기서 보통 이제 2번 출구에서 몇 메다, 3번 출구에서 몇 메다 이제 거리 한번 찍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찍어봅시다. 너무 가까웠기는 한데, 해봤자 뭐 170m, 그러면 이건 해봤자 뭐 한 70m 정도나 나올래나? 100m 안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안양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안양 호계동. 요거는 21년도 상반기로 해서 나와 있긴 하니까, 그거 어차피 요것도 뭐 한 7, 8월 정도에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호계동 650-1번지 쪽으로 해서 이제 요 아파트 재건축을 해서 들어간 거죠. 이거는 동네 자체가 개발이 된 재개발이 아니에요. 재건축이에요. 조금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게 되면 여기 밑에 수변공원 쪽으로 해서 요거 나가는 거는 꽤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서 여러가지 이제 버스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네. 뭐 여기는 좀 있나? 그렇구나. 예, 그냥 그렇습니다. 예. 근데 금정역 같은 경우가 여기서 보시게 되면 좀 가깝죠. 한번 대충 가까이 한번 찍어 볼게요. 700m 그러면 일단 걸어가면 한 10분 정도 나오는 거리고, 여기 옛날에 맞다, 이거 힐스테이트 금정 이때 당시에는 일장일단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사실 막 다 공업 같은 공장 단지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공업지역으로 해서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쪽은 조금 뭐 좀 세리한 느낌의 신도시 느낌은 아니었었고, 그런데 요 앞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반 상업지역 주상복합으로 나와 있는 셈이죠. 근데 그러니까 공업지역에다가 주상복합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 있고 동네 자체가 좀 그랬는데, 금정역 이거 하나 때문에 그 앞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서 여기가 무지하게 많이 떴었어요. 그래갖고 이쪽으로 조망이 보이네, LS타워가 몇 층이네 해갖고 이때도 진짜 여기 거래 잘 돌아갔어요 진짜. 근데 내년 3월에 입주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 3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 셈인데, 세월 가는 게 진짜 빠르구나 그때. 이때 금정역에서 재미 보신 분들도 많이 계셨었죠. 진짜 재밌었었는데 이제 여기서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700m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런 식으로 해서 보게 되면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이 위로 올라가시게 되면 여기 다 그거잖아요. 안양, 평촌, 인덕원, 범계, 여기 메인스트리트 여기 좋지 않습니까? 여기랑은 조금은 멉니다. 그러나 4호선 타고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죠. 1호선 타고 올라갈 수도 있는 선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금정역이 은근히 괜찮아요. 금정역이 KTX가 쓰죠? 아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금정역에 대한 이 정도 10분 거리다 그러면은 사실 여기 근방에 있는 구축을 매수하는 것도 괜찮고요. 요거 내가 당해 지역에서 가점이 좀 된다 그러면은 요런 거 좀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대수가 그리 크지는 않지만 일반 분양으로 해서 나오는 게 450개 중에서 한 190개 정도, 그러니까 200개가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내가 이제 자료를 여러 가지를 좀 받아놓은 게 있어갖고, 요거는 어디 뭐 회사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이제 그거 보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요거는 제가 서머리에서 일단 좀 올려놓든지, 제가 한번, 우리 밴드나 카페에다 좀 올려놓든지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수원 있죠. 수원, 지동, 중 S클래스. 자, 요번에는 수원으로 넘어가서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수원, 지동, 349-1번지 일대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여기는 중 S클래스에서 이제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중 S클래스가 여기를 다 작업을 하게 될 것 같고, 조금 멀리에서 한번 볼게요. 아무래도 여기는 상업지역이고, 대로변 따라서 나가는 데는 다 상업지역이고, 여기 이제 녹색공간이고, 여기는 뭐 2종이나 3종 일반 주거지역이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 팔단문 로터리가 있다 그러면 여기는 수원이네 라고 해서 생각하시면 되죠. 자, 여러분들 이거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전에 북수원 그 렉스비아랑 해서 진행을 했던 데 있죠. 여기잖아요. 여기 요 사이로 돌아가는 여기에 무슨 그 관공서 건물이 이전한다 그래갖고 여기에 자리 잡는 게 있었고, 우리 그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대규모 단지가 있지, 새마을금고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지역에 또 들어가는 게 있었죠. 여기하고 이 두 군데가 굉장히 핫하게 해서 이제 돌아가는 지역입니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좌표로 잡았던 게 이제 요거죠. 요 앞에 뭐 문화공원 있고 수원 SK 스카이뷰 아파트 있고, 그러니까 여기도 상당히 괜찮았었어요. 자, 이걸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수원 SK뷰 아파트 같은 경우가 그때 시세가 매매건으로 해서 보게 되면 일단 84 타입 일단은 8억 6천 나와 있고 뭐 9억 나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일단 여긴 다 9억 이상 들어간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 시세가 이렇게 나와 있었었고, 여기 같은 경우도 새로 정비하느라고 렉스비아랑 같이 이제 여기 나왔던 곳이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괜찮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
여기하고 있었던 데에서 이제 이만큼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기는 한데 여기 자체가 다 핫합니다. 여기 또 이제 화서역이 앞에 나와 있고 여기 KTNG가 예전에 이전을 한다고 해갖고 여기였었죠. 예, 맞아요. 화서역 이제 파크 프로지오 그때도 엄청나게 미친 듯이 돌아갔던 데가 여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이쪽도 해서 마찬가지로 굉장히 뜨거웠었고 여기 주변에 보시게 되면은 뭐 이래저래 녹지 공간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 은근히 또 호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이 나쁘지 않아요. 예, 괜찮습니다. 이 동네 뭐 병원이라든지 뭐 대형 쇼핑센터라든지 뭐 재래시장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있을 거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제 단지 하나 이제 여기서는 조금 멀죠. 지하철 같은 거 여기 같은 경우 거리로 따져보게 되면은 수원역까지 2.2km 걸어갈 거리는 아니에요. 걸어가긴 좀 멀고 예, 그리고 이제 수원역이 여기 있다는 얘기는 이 앞에 뭐 팔달 뭐 이런데 구역 있죠. 여기는 뭐 기본적으로 무지하게 뜨게 되는 공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매교지구도 마찬가지고 이 노란색 라인이 아마 엄청난 시세 상승을 불러일으켜 주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사실 여기랑 따지게 되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머네요. 예, 걸어가긴 멉니다. 일단은 이렇게 핫한 지역, 얘네 둘 핫한 지역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같이 놀게 될 것 같아요. 예, 이런 데서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당해 지역이다 그리고 가점이 좀 되고 예, 기간이 좀 됐다 그러면 충분히 생각을 해볼 만하죠. 자, 요번에는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에 나와 있는 거 하나 또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소사 주상복합이죠. 아무래도 역세권 가까이 있다 보면은 당연히 아파트는 없어요. 다 주상복합이죠. 요것도 이제 6월달까지라고 해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700개 정도 세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 여기가 서해선이죠. 예, 서해선 들어가는 거랑 그냥 일반 2호선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해 뭐합니까, 그죠? 여기 앞에가 이제 부천역이고 소사역이고 그리고 역곡 들어가는 데고 부평이나 이런 데보다는 좀 더 가깝죠. 당연히 말 그대로 부천이긴 하지만 바로 옆에가 이제 광명, 철산, 가산 나와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구디 가디 그렇게 또 이야기하고 그러더라고요. 현장에서는요. 어쨌든 간에 요 정도에서 700세대가 나온다 그러면 요것도 나쁘지 않고 일단은 주상복합에 대한 그 이야기가 이제 옛날 같지는 않습니다.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일단 가깝잖아요. 그래서 원래 여긴 땅값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원래 비싸게 나와야 되는데 은근히 또 싸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 같은 가격에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역세권으로 해서 가지 출퇴근은 어차피 맨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도 사람들이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난 브랜드의 뭐 대단지 이런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역세권에서 가깝다는 것에 대해서 좀 비중을 많이 둬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하남 시구역 재개발에 대해서도 우리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으니까 정주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천 쪽에서는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인천 쪽에서 나오는 그 분양가가 인천, 송도, 뭐 청라, 뭐 미추홀 이런 데는 결코 싸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싸게 나온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지 마시고요.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이 난데없이 막 서울 정반대 쪽에 뭐 남동 쪽으로 이쪽으로 뭐 갑자기 뭐 이사를 간다든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기 사시는 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감당하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쪽 같은 경우는 은평 뉴타운도 있었고 뭐 의정부 뭐 라가디아 뭐라 썼는지도 모르겠네. 의정부 같은 경우는 사실 방송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없잖아 있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주도 잘 안 하는데 그래도 이제 파주는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동네가 별로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그 동네에서는 조회수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예, 좀 그랬던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똑같이 이제 서울에서는 중화 제3 재정비 촉진지구도 있고 뭐 서울 지금 시장 바뀌면서도 돌아가는 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할 데가 많긴 많죠. 뭐 천호 4구역도 있지 뭐 여기저기 많이 있긴 하는데 서울도 사실 건들기가 쉽지가 않죠. 예, 원베일리 그거 되기만 하면은 뭐 용산 같은데 되기만 하면 뭐 수십억 시세 차익 보면서 좋죠. 근데 기본 바타 금액 자체가 원체 크니까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그 레벨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뭐 인천 이거는 인천에서 나가는 게 그 미추홀에 있는 파라곤이랑 인천 포레나 인천 구월동에서 나가는 거 옛날에 있었던 거 같이 묶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기 때문에 이건 제가 따로 하나 편성을 하는 걸로 할 것 같고요. 평택이 괜찮습니다. 평택에서 그 고덕지구 있죠. 54블럭하고 뭐 반도 유보라 이렇게 해서 아마 평택을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지 않을까 싶고 인천 시티오셀이
저한테는 그렇게 막 생각보다 막 잘 되거나 막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요번에 4단지 또 진행을 하고, 그리고 하기 1구역 재개발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인천 쪽으로 해서 같이 묶어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광주 우리 집이죠. 예. 우리 어머니 사시는데 어제도 갔다 왔죠. 어버이날 때문에. 예. 여기 초월역에서 나오는 그 힐스테이트가 있고, 초월에 나오는 자이 힐스테이트가 또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또 나와 있기 때문에 드론을 가지고 한번 갔다 와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탄 파라곤 3차 이게 있는데, 여기는 지도로해서 보긴 봤는데 너무 외진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분상제에 걸려갖고 뭐 싸게 나오면은 뭐 싼 맛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뭐 옆에 있는 아파트 뭐 14억 15억 가는데 여기서 뭐 한 5억 정도 언더로 해서 4자가 찍혔다 그러면은 그럼 그냥 들어가야지 뭐, 그죠? 예,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수공원에 계룡 리슈빌이 있는데 아마 같이 묶어서 진행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합니다. 이제 그리고 서울에서는 강일 2편한 세상 있죠. 예. 아무래도 여기는 정말 끝내주는 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 뭐 계룡 힐스테이트 리슈벨이랑 했던 그 지역, 거기 고덕강일 그쪽 가까운 지역이고 하니까 여기는 무조건 흥행 보장이 된 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할 때가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같이 레이더 좀 켜놓고 정보를 여기 밴드나 카페에서 우리 서로 교환을 하기로 해요. 자, 궁금하신 사항은 어디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면 저도 거기를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거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